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네, 요즘에 법인세 결산을 하고 이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재무제표를 준비하다 보니까 개정 과목 중에서 좀 이슈가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뭐죠? 예전 영상에도 찍었는데 가지급금.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으신 것 같아요. 뭐 비자금을 만드시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유흥을 즐기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사장님들의 노고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뭐 어쨌든 응원합니다. 그럼 돈을 법인에서 어떻게 빼냐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물어보세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대표자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인의 매출이 꽤 큼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급여가 300만 원, 400만 원 되신 분도 부지기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적정하지 않다. 네. 근데 왜 그렇게 했나 봤더니 뭐 급여를 많이 받으면 4대 보험료가 오른다. 그래서 싫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저희가 오늘은 대표자의 급여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네네. 어느 기준을 보고서는 대표자의 급여를 산출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말씀을 다 드리기 전에 네. 이게 절대치가 아니라는 부분을 일단 좀 말씀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네. 이게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소득세는 가족이 몇 명이냐, 뭐 카드를 얼마 쓰냐, 공제가 얼마 되냐, 이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 연말정산하면서 공제를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 이제 각자 따져보셔야 되고, 근데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개인이 급여를 가져가면 법인에서는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급여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비용 처리되는 것과 네. 내가 개인으로 가져와서 소득세와 사대보험 내는 것과 네. 어느 부분이 더 크냐 이걸 따져서 그게 적정한 수준, 뭐 비슷한 똑같다고 보면 똑같은 수준까지는 급여를 가져가도 불이익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고려하는 게 개인 같은 경우에 소득세, 네. 거기에 따른 또 주민세, 그리고 사대보험, 네. 요거까지 보셔야 되고, 그렇게 내는 거랑 법인에서 비용 처리 받는 거는 급여, 거기에다가 회사가 부담하는 또 사대보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까지 포함해서 이제 계산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가정을 이렇게 할게요. 가족 구성원이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4인 가족, 배우자 있고 네. 그 다음에 자녀 2 정도 있는 기준에 뭐 카드는 뭐 적절한 수준으로 쓰겠죠. 네. 월 한 150 정도 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산출을 제가 미리 요청을 드렸는데 네. 과연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급여를 가져가면 합리적일까요?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법인이 이익이 네. 2억 이하인 경우, 네. 그러면 이제 법인세가 10%잖아요. 그렇죠. 2억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가 20%잖아요. 이 부분을 따지는 이유는 법인 세율이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법인에서 비용 처리함으로 얻는 효과가 틀리죠. 그렇죠. 2억 이하다. 네. 그런 중소기업이라 그러면 어디까지 급여를 올리면 좋을까요? 연봉 한 7천? 7천. 네, 절대치는 아니지만 그 정도 수준 나왔을 때 개인으로 가져가서 내는 세금이랑 네. 법인에서 비용 처리되는 부분이랑 비슷해져요. 음. 이익이 이제 2억 넘어서 본인 급여를 가져가고도 2억이 남으면 어쨌든 20%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5천 정도 급여 처리를 하셔야 비슷해져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중소기업 대표님 중에 그렇게 안 가져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게 좀 상황이 따라줘야 되고 네. 급여를 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사 이익이 나야 되니까. 이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매번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법인에서 가져다 쓰고 집어넣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급금이 늘어나는데 그렇죠. 그 가지급금이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문제가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죠? 가지금 일단 갚아야 될 돈입니다. 네. 그리고 그 법인에서 지급한 거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분도 이익 처리를 또 해야 돼요. 그렇죠. 빌려갔으니까 이자를 내는데 이자율은 대략 4.6%. 사실은 재무 구조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은행이나 금융권 거래하실 때 사실 재무제표 제출하시면 등급도 사실 안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가지금은 없애야 되는데 일단 기본 시작은 대표자의 급여를 좀 조정해라. 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번외로 급여를 좀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는 이유가 네. 이제 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히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네. 자금 출처라는 거를 이제 소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월급 300만 원 받는다고 신고한 분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부동산 이렇게 산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또 되잖아요. 누가 봐도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것도 맞추겠다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시는데 네. 미리미리 적정한 급여 수준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이게 사실 저희가 말로는 쉽지만 그렇죠. 이게 계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본인의 담당자들한테 물어봐서 일단은 해결을 하시고, 그렇죠. 그게 번거롭거나 껄끄러워서 안 된다 그러면 연락을 주셔라. 네. 김 대표님이 해결해 드리겠다 이거죠.
같이 해야죠. 구체적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네. 혹시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만약에 이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신다고 하면 연말정산 자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법인의 기본적인 재무제표가 필요하죠.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뭐 법인의 이익이 얼마예요 이걸 주시면 그거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대표님 저희가 이제 컨설팅하고 일해 보면 네. 이 목적이 꼭 급여만 빼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게 그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비율 문제나 이런 부분을 같이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문제 안 되는지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그 우리 기업 사이클 있잖아요. 네. 본인의 회사가 기업 사이클에 어느 지점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취할지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성장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자의 급여를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제 회사를 좀 정리하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그 급여보다도 다른 걸 활용해 가지고 네. 이제 급여 수준 이상의 어떤 효과를 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연락처라든지 기본적인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전화하고 방문 상담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